시간 저희더러 부족한데요. 시간 관계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이 너무 잘 들리세요? 네. 정 교수님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저거 한 절반으로 깎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지금 갖고 계신 거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면 여기 참석하면 안 되죠. 거기 가셔야죠. 이거 올릴 수 없나? 좀 먼 거 같은데? 그렇죠. 네. 무선으로 쓰실까요? 네? 무선으로? 무선 있으면 주세요. 이걸로 그냥 잠깐만 켜드려. 켜줄 거예요. 저걸 뺏어 저걸 뺏어 쓰시는데. 네. 제가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거기 맞추려고 최대한 줄였는데도 PPT가 한 90쪽이 되는데 하여간에 달려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 다음에 wokeism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단어도 이제 안 씁니다. wokeism이라는 거는 wake, 깨다라는 거 있죠. 깨다의 과거형에다가 ism을 붙여갖고, 이게 틀렸네요. 스펠링이. 이런. KEISM입니다. 아휴,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깨시민주의, 우리 깨시민이라고 빈정거리듯이 말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DEI와 ESG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비판이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왼쪽이 비판이론의 대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인 샤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념의 밑에는 막시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론이라는 건 뭐냐? 1924년에 오른쪽에 위쪽 상단에 위치한 펠릭스 바일이라는 사람이 이거 또 틀렸네.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죠. 사회조사 연구소라는 데를 창립했는데 이 연구소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와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소련의 막스 엥겔스 연구소가 모델이에요. 그리고 1대 소장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지만 2대 소장인 막스 호르카이머,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2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본주의의 풍요를 맛본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치경제적 전통적인 마르크스 혁명에서 사회문화혁명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해방과 젠더 이념의 창시자인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이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932년에 사회조사 연구소에 합류했는데 1933년에 나치가 집권하면서 대부분이 유대인인 이 사회조사 연구소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로 이주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회조사 연구소 그 학자들은 모두 유럽으로 돌아가지만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미국에 잔류해서 미국 사회를 파괴하는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막스 호르카이머가 시작한 문화 막시즘을 완성하는 점. 그래서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에서 자본주의가 아직 포섭하지 못한 사회에 소외된 집단, 사회 주변 세력으로 혁명의 주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비판이론이라 간단히 말하면 뭐냐? 마르크스가 공상단 선언을 출간하기 5년 전에 1843년에 자기 친구인 아르놀트 리게라는 사람한테 보낸 서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이 지금 달성해야 할 목표다. 저는 비판이론의 그 명칭이 여기서 왔다고 봅니다. 계몽주의 같은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거짓의 사막을 가로질러 진실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나침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판이론은 논리나 이성 같은 것은 지배 권력이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고 보편적인 진실, 누구나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론의 그 바탕에는 권력 구조가 깔려 있고 그 이론이 힘없는 집단을 억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은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두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판 이론에서 파생된 게 크리티컬 리거 티어리, 비판 법 이론, 그리고 비판 인종 이론입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이 덩컨 케네디라는 그 비판 법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비판 법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빚을 졌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은 역사적으로 특권을 누린 집단이 만든 것이고 특권을 누리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권력 집단이 현상 유지를 위해 법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데릭 벨이라는 학자는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하는 게 인종차별 반대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비판으로 미국 사회를 전면 해체하고, 그 다음에 비판 인종이론은 미국 사회와 문화를 변혁하는 정치적 무기. 백인은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을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게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인은 자기가 아무리 인종차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백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백인 중심으로 구축된 체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모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색깔을 타고나면 절대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도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래 없는 언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퍼스펙티벌리즘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전에 관점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것은 지배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조작한 허상이다. 비판 이론과 비슷하죠. 그리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절대적 관점, 객관적인 세계관은 없다. 모든 가치관, 세계관은 주관적이고 우열이 없고 평등하다. 그리고 소외되고 억압되어 온 이들의 lived experience,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한 체험, 경험이 진실에 더 가깝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그런 관점이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막시즘과 신좌익주의인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은 공이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억압 집단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억압 집단이 부르주아, 피어압 집단은 프롤레타리아. 진실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이익에 부합하는 것. 그리고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억압 집단은 서구 문명, 기독교, 백인, 이성애자, 날씬한 사람, 그다음에 비장애인 등등등. 그리고 억압을 받는 집단은 비서구 문명, 그다음에 이슬람, 유색인종, LGBTQ+, 비만인, 장애인, 키 작은 사람, 등등등. 그다음에 PC, 오키즘. 그래서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억압을 받는 집단이 주장하는 시각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 경험을 진실로 수용하는 태도.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그것이 건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증오 표현, 혐오 표현, 차별 금지 명분으로 피어갑 집단에 대한 비판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아온 집단이라고 일컫는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은 전부 politically correct한 발언이고,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은 모두 혐오 스피치로 매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억압 집단이라고 규정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 파시즘, 극우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나 비판이나 협박, 심지어 협박까지도 정당하고 무한정을 허용합니다. 신좌익의 슬로건이 뭐냐? 그래서 마르크스는 선지자요. 마르쿠제, 아까 비판 이론의 대부라고 말씀드렸죠. 마르쿠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재해석한 해설자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 문화혁명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학살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바로 이것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크리티컬 비판 이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소외된 집단이 주장하는 게 진실에 가깝다고 했죠. 하지만 소외된 집단은 여러 가지죠. 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여성, 이슬람, 무슬림, 장애인, 비만인 뭐 등등 있죠. 그러면 그 각 집단에 따라서 진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정체성 학문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Queer Study, Fat Study, Crip Study. Crip이라는 건 장애인이라는 건데 심지어 Crip Study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Black Study, White Study, Whiteness Study는 백인을 비판하는 게 주로 내용이고 나머지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았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집단에 대한 학문은 다 그 집단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아왔고 얼마나 핍박을 겪었고 얼마나 숭고하고 그런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파생한 연구들이 굉장히 허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자칭 좌익입니다. 좌익인데 좌익이 만든 그 학문들의 허접한 내용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10달 동안 논문 20편을 날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편당 작성에 13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미국에서 보통 정교수 테니어를 받으려면은 괜찮은 학술지 한 7편의 논문을 제출을 해야지 정교수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실한 연구인지. 그런데 이 정체성 연구 각 해당 분야에 그래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논문을 쓰면서 비논리적인 궤변으로 가득 채우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딜도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 아시나?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성기구? 남자 성기 모양으로 생긴 여성용 성기구입니다. 제목 좀 보세요. 삽입형 섹스토이 사용을 통해서 이성애자 남성의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를 정면으로 반박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남성은 섹스토이를 학문에 삽입하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섹스토이 학문 삽입으로 트랜스 혐오를 줄이고 페미니스트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런 게 학술지에 실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날조한 학자들이 이 내용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성애자 남성의 성취향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동성애를 혐오하고 페미니스트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서 비롯됐다는 궤변을 이 학문 분야에서 수용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자층이 성경처럼 믿는 뉴욕타임즈의 1619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남성이 제이크 실버스타인이라는 뉴욕타임즈 주말판의 매거진이 나와요. 그 매거진의 편집자인데 미국 역사의 틀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래 여성 니콜 해나 존스라는 사람인데 노예선이 북미 식민지에 처음 도착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1619년을 건국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은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고 흑인을 혐오하는 정서는 미국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고 역사에서 객관적 사실이란 없다. 권력을 다투는 이익들이 존재할 뿐이다. 딱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다가올 미래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된 다음에 유수한 미국 역사학자들이 역사 왜곡이라는 항의 서신을 전달했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를 완전히 묵살했고요. 2010년 5월에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니콜 해나 존스라는 여자는 한때 권위 있었더니라고 제가 가로 안에 넣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보도에 필리처가 상을 줬는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필리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에 행정명령으로 1776년 미국 건국회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퇴임 직전에 미국의 건국원리 집대성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 직후에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1776 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이 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모독이고 보고서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 거짓이란 얘기죠. 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교원 노조가 1619 책자를 제작했고 바이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미국 전역 각급 학교에 책자를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의 평등, 다문화주의는 별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가치의 평등으로 바뀐 겁니다. 문화 막스즘에서는. 서구 문화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보는 사진은 영국으로 이민한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족인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사촌하고 결혼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셋 다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지체장애자입니다. 근데 영국으로 이민 오는 파키스탄인의 상당 다수가 사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영국 복지 비용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고 영국의 국민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관습이죠. 그리고 근친결혼 일부 다처제는 영국에서 불법인데 이걸 인정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그러니까 영국 바깥에서 한 근친결혼이나 아니면은 일부 다처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안에서도 이렇게 근친결혼하고 버젓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막겠습니까? 그리고 샤리아 법정이라고 해서 영국 법이 아니라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한 샤리아 법이라는 거를 토대로 한 샤리아 법정이 있어요. 130여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의 법체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영국 법체계와 샤리아 법체계가 병행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성기 절제와 조언도 성행하고 있고요. 이 영국에서 수십 년째 크게 문제가 되는 그루밍 갱이라는 건데, 그룸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성폭력, 성매매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룸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뭐 길 가던 여자 납치해갖고 성매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 여자애들을 여자친구 삼아요. 무슬림들이. 그래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의존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만약에 이 파키스탄 남자들과의 그 교제를 반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니네 부모는 인종차별주의자, 그러니까 멀리해. 그런 식으로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의지하게 한 다음에 성매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90% 이상이 18세에서 25세 파키스탄계 무슬림 남성, 그리고 이런 성매매 할 때 여자애들을 실어나르는 택시회사, 돈 세탁 담당자, 그다음에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한 무슬림 지역사회, 그러니까 모두 공범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파키스탄계 영국인들 중에서 이 그루밍갱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비율은 아마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해자가 누구냐? 90% 이상이 13세에서 15세 백인 10대 소녀입니다. 그리고 뭐 부모가 약물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것 때문에 양육권을 나라에 뺏겨갖고 위탁시설에서 사는 그런 의지할 데 없는 아주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소녀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과 정치계는 이 무슬림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까봐 이거를 은폐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무슬림 혐오 정서가 조장될까봐 이 범죄자들을 엄연히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파키스탄계 무슬림인데 아시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루밍갱을. 아시아인이 맞긴 맞죠. 남아시아니까. 하지만 파키스탄을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죠. 그리고 그루밍갱 범죄는 이슬람과 무관한 아시아 문화라고 주장을 해요. 아시아 문화가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 문화를 아시아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시아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female genital mutilation이라고 여성이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도록 클리토리스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도 아니죠. 이거 만행이죠.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북미,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서유럽, 유럽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성기 절제 이 악습이 어느 정도 만연해인지 통계가 잡히지 않는 지역이에요. 없어야 하죠. 이 나라들은.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이 워낙 많이 이민을 가서 그 다음에 비밀리에 여성 성기 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껌뻑 죽는 복지천국 지상낙원 스웨덴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3인당과 환경등 연립정부가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났을 때 국경을 개방하고 난민을 무제한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민 정책은 스웨덴 기득권층의 국민 기만입니다. 난민 수용이 스웨덴 경제에 이득이 된다. 그 다음에 이민을 수용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와 인구 수준을 유의할 수 있다. 다른 방도가 없다. 그리고 이런 그 무모한 정책에 반대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 정권이 그 가발쓴 한동훈이 이민청 만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민청 만들면은 그 이민청 만들고 그 존재 이유를 뭘로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 그렇죠? 그리고 뭐 노동력 부족. 이런 이유로 이민 정책을 했던 나라들이 죄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민 신청하는 국적자가 어딘 줄 아세요? 1등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2등이 파키스탄이고 나머지 전부가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민은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에 이민 간 파키스탄인들하고 다를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여러분 딸들의 미래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권의 이민 난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 사회, 이민호 사회에 동화하도록 하는 정책도 없어요. 그냥 네가 갖고 온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이민자들의 복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언어 장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아니 복지 정책이 그렇게 빵빵한데 뭐하러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들게 돈을 벌겠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비용이 폭증하고 있고, 이렇게 그 재정난이 심각해지니까 자기 국민에 대한 연금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주택 배급할 때도 이민이나 난민자 우선, 그리고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범죄, 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17년에 스웨덴의 경찰에서 47년을 봉직한 피터 스프링하레라는 경찰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부터 쓰려는 글은 피스에 어긋난다. 그래도 나는 강력범죄 형사로서 꼭 참아온 사실을 매주 털어놓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간, 강력강간, 폭행강간, 갈치, 협박, 경찰 폭행, 경찰 협박, 살인미수. 혐의자는 전부 무슬림 이름. 혐의자 출신 국가는 이라크, 터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또 시리아, 소말리아, 국적불명, 스웨덴 단란 1명. 혐의자 절반은 법적인 서류가 없어 출신 국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이들은 보통 국적과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범죄에 우리 부서 수사력을 100%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쭉 이랬다. 오늘 시리아 난민 받아들인 이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온건한 무슬림이 다수야, 무슬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변명을 하죠. 그럼 어디 정말로 온건한 무슬림이 대다수인지 보시죠. 샤리아 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한 이 법 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배교자는 처형, 불륜을 저지른 여성은 돌 던져서 죽이고, 절도 보면 손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비판한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 여기에 동의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이집트, 파키스탄, 요르단,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 전부 보십시오. 50%가 넘어요. 심지어는 88%까지 이릅니다. 파키스탄이 있는 남아시아는 84%가 돼요. 여러분 이 샤리아 법 조항에 수긍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없죠? 그 다음에 DIE, Diversity, 다양성, 포용, 동등이라는 이 그 약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개념이 이미 들어온 찾아봤더니 검색해보니까 기사가 쭉 뜨는데 전부 찬양 일색이에요. 우리도 이거를 받아들여 갖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우리나라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이란 뭐냐?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예요. 모든 조직을 전체 사회처럼 폭넓고 다양한 이들로 구성. 그러니까 인종도 골고루, 성 정체성도 골고루, 성 지향성도 골고루, 장애인, 뭐 비만인 골고루. 그다음에 포용이라는 뭐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아까 그런 집단들에 대한 가치관과 주장을 수용하자. 그다음에 동등. 이거는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에쿼리예요, 에쿼리. 이거는 결과적 평등. 아니, 결과를 똑같이 하자.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를 똑같게 만들자. 그러면 결과를 똑같게 만들려면은 사람마다 다 재능과 노력과 그 노력이 다 다른데 그게 다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내놓는 결과를 똑같이 하려면은 하향 평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앞서는 사람을 끌어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DI의 숨은 뜻이 뭐냐? 다양성은 사고의 획일성.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겉모습만 다양할 뿐이지 만약에 이들이 소외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뭐 흑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좌익이 추구하는 이념에 반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억압받아온 집단이라고 주장해도 사고가 우익적이면은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획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아니라. 포용이라는 거는 특정 집단 배척. 이들이 억압 집단이라고 하는 백인, 이성애자, 남성. 요즘에는 이성애자 백인들도 별로 이 약자 취급 못 받습니다. 밀려났어요. 완전히 밀려났어요. 그 다음에 동등. 특정 집단을 차별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자는 게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게 사실은 DI의 숨은 뜻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 뭐 온라인 서점 가보면 능력주의 비판하는 글들이 참 많죠. 능력주의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가장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능력주의 원칙을 포기하면요 인맥, 연줄, 정실주의가 만연한 부정부패 체계가 돼요. 우리나라 그 사회 지도층 좌익들도 보면은 자식들 다 어떻게 갔는지 법학대학원 다 가죠. 죄다. 의학대학원. 그래서 이 DI라는 거는 비판 이론을 대중에게 팔기 쉽게 포장하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경제적 계층이라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바뀌기도 하죠. 어렸을 땐 가난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종이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 같은 거는 그거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심지어 불가능한데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상류층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층이라고 해도 흑인이면 아니면은 동성애자면 아니면 트랜스젠더면 그러면 우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차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DI 이념이 교육계,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 교육계, 학계, 연예계, 재계, 정부기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우리나라 우익들은
대기업을 아주 그냥 물고 빠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변호사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총수들이 전부 우익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이다. 우익들도 좌익처럼 협박해서 대기업한테 돈 뜯어내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ESG라는 게 있는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건데요. 이 ESG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가 높은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해주고 낮은 기업은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S, 소셜에 반영되는 게 바로 이 DIE 점수예요.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성소수자, 흑인, 여성 채용 많이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 같은 거 있죠. 이사회도 다양하게 트랜스젠더 들어가고 동성애자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흑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인구 비율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사회신용점수 아시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갖고 그거를 점수화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줘서 이동의 자유도 원활하지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그런 사회 신용 점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업에 적용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흑인은 다 피해자일까요? 오바마 같은 엄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좌익들의 이론에 따르면은 오바마 모치는 백인이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인종차별주의자. 그 다음에 오바마에 붙이는 케냐 출신 흑인으로 무조건 피해자.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 여러 부족 있잖아요. 부족들끼리 전쟁을 해서 진 부족의 소속원들을 해안가에 데리고 나가서 유럽 백인한테 팔아넘긴 게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내가 그런 흑인들을 사서 노예로 부린 그 백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백인들만 노예를 부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자기 민족도 노예로 부린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흑인은 만약에 과거 노예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흑인들한테 지금 보상해야 된다, 재정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오바마는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보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온 흑인만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미국에 건너온 아일랜드인 있죠? 영국 어디죠? 서쪽에 있는 섬. 아일랜드인들도 거의 다가 노예였습니다.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오바마의 딸들은 특권층입니까? 아닙니까? 무지무지한 특권층이죠. 그러면 오바마의 딸들이 단지 반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저기 에팔레치아 산맥 산골에서 엄마 아빠 이빨 몇 개 빠진 사람들 밑에서 농사 짓고 자란 정말 두메 산골 빈곤층 가정 출신 백인 청년이 더 백인 청년보다 우대를 받아야 될까요? 오바마의 딸들이 단지 반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DI 실천을 강요당하는 교수진, 연구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런 DI 정책을 추진할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 힘쓰겠다는 성명문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교수 임용 시 이 DI 촉진을 위해서 올린 성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지 채용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이 학교 인사부 직원들로부터 그 묵시적 편견을 퇴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영화계에도 부는 DI 광풍. 2020년에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영화위원회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카데미상 후보 선정 기준 쭉 보세요. 주연, 조연 배우 중 최소 1명, 단역 배우는 최소 30%가 제가 앞서 말한 과거에 억압받아온 소수자 집단, 영화 줄거리 혹은 주제가 소수자의 중점을 둔 것, 고위직이나 부서장은 최소 2명, 제작팀, 기술재원팀은 최소 6명이 소수자, 영화 제작사 배급사는 소수자를 유급 직원 인턴으로 의무적으로 채용. 이게 작품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런 걸 기준으로
아카데미상 수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카데미상 중계 시청률이 2014년 4,400만에서 2023년에는 1,800만으로 폭락했습니다. 제가 영화 광인이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이라면 껌뻑 죽고 화장실도 안 가고 4시간 동안 봤었는데 2016년, 17년부터는 안 봐요. 아주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고 바이든 정부의 기승전 DI,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은 뭐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가보면 기후변화와 인종차별 철폐 정의구현이 최우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부는 경제 활성화가 목표죠. 그런데 인종동등위원회를 신설해서 인종동등을 핵심적 사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농무부는 성구별 없는 유니섹스 화장실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연방정부의 급식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군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왼쪽에 매튜 로마이어라는 중령이 있는데 2006년에 공사를 졸업하고 우주작전과 우주미사일 경보체계 전문가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가 창설한 미국 우주군 소속이 돼 있는데 2021년에 군의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인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침투한 사실을 비판한 책을 출간한 후 군에서 쫓겨났어요. 이 중대장이 군 내 목사, 군목하고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목사가 미국의 인종 문제라는 강의를 자기가 할 건데 당신 부대원들과 함께 참석해달라.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학습이다. 그래서 로마의 중대장이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자기가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하겠다고 한대요. 중대장, 그러니까 그 군인, 중경급 군인들이. 그래서 로마의 중대장이 알아보니까 너무 황당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은 헌법과 국가소를 맹세한 군인의 신념을 붕괴하고 군인들 간의 불신과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군종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백인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다.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자를 건국한 나라다. 미국의 역사는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이 기록했으므로 다시 쓰여야 한다. 목사라는 작자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라고 다 우익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군 내에 DI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011년 국방부 내에 군 지도부 다양성위원회를 신설했고 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 성별 할당제와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동등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전략이 목적이라는 거죠.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모시 포스틴이라는 제 책 표지를 그린 만화가가 그린 거여서 제가 그 이름을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연방정부기관에서 DI 훈련 책자를 배포하는데 내용이 백인은 모두 인종차별에 기여한다.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 백인 남성은 감성보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백인은 자신이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은 책자로 연방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이거는 공직자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과 반목을 주장하고 평등한 대우를 천명한 건국이념에 위반되기 때문에 중지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에. 근데 군은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죠. 좋든 싫든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따라야 합니다. 근데 군이 안 따라요. 트럼프가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에 군부 내 독서 토론에서 다룬 책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So You Want to Talk About Race라는 책이에요. 이점마 올루고라는 여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뭐냐? 미군은 백인 우월주의 사회로서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 유색인종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은 폭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펜서 레폰이라는 2016년 5월 육사를 졸업한 청년인데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는데 이 모자, 들고 있는 모자 안쪽에 보면 Communism will wi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승리하리라. 그리고 체게바라의 얼굴이 쓰여진 티셔츠를 속에다 입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다음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말했냐. 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다.
양심 있는 군인과 제국주의 앞잡이 짓을 멈출 의향이 있는 군인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혁명운동에 동참하라. 조이 샤퍼라는 2018년 육사 수석 졸업한 청년입니다. 그는 자아 비판을 통해서 육사를 돌려가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등을 외치면서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백인이 누리는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뿌리 뽑지 못한 채 졸업했다. 웨스트 포인트는 백인인에게 필연적으로 내재된 백인 우월주의를 뿌리 뽑는 데 실패했다. 웨스트 포인트가 적극적으로 인종차별 반대에 나서지 않으면 육군 전체를 실망시키고 져버리게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그 전에 자기 고향에 있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젠더 인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웨스트 포인트가 정말 자랑스럽다. 완전히 뭐 이율 백원정이고,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그 집단의 얘기 잠깐 드리면, 아래 왼쪽과 가운데 있는 여성들이 창립한 단체예요. 맨 왼쪽에 알리샤 가르자라는 여성은 자본주의에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 가운데 컬러스라는 여성은 우리는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의 남성 에릭 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정서를 목숨을 걸고 습독하라. 좌익단체입니다. 그런 좌익단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공군사관학교 풋볼팀 코치라는 작자가 올렸어요. 트로이 타운이라는 사람이. 2020년 페이스북에 흑인의 생명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내가 인종차별주의가 아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편견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자 공사 출신 동문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처벌하라고. 그런데 2020년 공군 감사실이 결론을 냈는데 조사를 한 결과 BLM은 당파적 정치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치단체예요. 풋볼팀은 공군과 국방부 지침 대통령 행정명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부 윗대가리들도 다 썩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해사는 좌익 무죄, 우익 유죄. BLM 안티파라는 거는 안티파시스트라는 청년단체인데 여기도 좌익입니다. 폭력 시위와 약탈 방화가 2020년 6월에 절정에 이르렀어요. 미국에서. 그때 해사 수습장교 여러 명이 자기가 해사 수습장교임을 공개하고 날린 트윗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벙커에 숨어서 자국민을 가스로 처형한 지도자들은 사담 후세인, 아돌프 히틀러, 도널드 트럼프다. 도시 전체를 불태우라. 근데 해사 수습장교 체이스 스탠디즈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자기가 장교라는 걸 밝히지 않고 날린 트윗입니다. 법과 질서를 호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한 다음에 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폭도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친구는 부모가 전부 LA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 대한 폭력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기 엄마 아빠가 경찰인데. 그랬는데 국방부와 미군은 공개적으로 정치 얘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중립을,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군 상층부는 BLM이나 안티파가 든 좌익 단체를 지지하거나 좌익적 정치 행위를 해도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하고 처벌도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체이스 스탠디즈라는 친구처럼 우익적 발언을 하면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간주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이스 스탠디즈라는 친구도 처벌을 받았어요. 좌익적 정치적 발언에 폭시 모으고 좋아요하고 누르고 지지 표명하는 군 상층부도 부지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맙다는 댓글까지 답니다. 군부가 이 지경 됐어요. 미군은 과거에 철저한 능력 위주로 선발해서 중하류 계층 출신인 유능한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계층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GI 비리라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면은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특수전투원 체력을 통과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자들 특수전투원 되려면요 남성들과 똑같은 기준을 통과하세요. 기준을 낮춰달라고 하지 말고.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니. 왜 이럴 때는 우대 받으려고 해? 합참의장 마크 밀리라는 인간이 하는 말, 백인 분노, 백인 우월주의, 백인 특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군부 내에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인구 비율에 합당한 할당제를 해야 된다. 군인도.
여러분 특수 전투원을 참전한 여성이 만약에 적군과 맞닥뜨리게 되면 적군이 여성이기 때문에 봐줍니까? 제발 좀. 응? 그다음에 이렇게 미군에서 악마화하는 백인 남성은 인구의 35%를 차지하지만 전사자의 75%를 차지합니다. 이런 얘기는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엉망이 돼가니까 올해 육해 공군 모병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 가능 연령 청년 75%가 비만 등등으로 신체 기준 미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미군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는 가장 높았었어요. 어떤 집단보다도. 그런데 45%로 추락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광풍.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정신적 병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DSM이라는 그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자기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에 대해서 굉장한 이질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인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보통 2세에서 4세인 미성년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인구의 0.01%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70%는 자기의 성 정체성,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본래 생물학적 성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동성애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만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후 마음의 평온을 얻고 안정적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거는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감수하고더라도 성전을 하겠다는 성인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젠더 디스포리아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가 동성애적 성전환증. 아동계에 발현하고 대부분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지만 남자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남자한테 생물학적 남자한테 끌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장 남자, 우리가 소위 드래그 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부류고 그다음에 자기 여성애적 성전환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청소년기에 발현되고 이 사람들은 이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로 전환하더라도 성적으로는 여전히 여성한테 생물학적 여성한테 끌리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여성으로 상상하면서 아니면 여성 옷차림을 하면서 성적으로 흥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도 두고 50대 그러니까 그 중년이 돼서 트랜스젠더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오직 남성만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루폴이라는 사람이 드래그 퀸의 사례의 경우고요. 오른쪽에 브루스 제너에서 케이틀린 제너로 트랜스젠더 전환한 미넨 올림픽 10종 경기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남자 중에 상남자인데 2015년에 커밍아웃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자녀도 있어요. 유명한 모델 켄달 제너라는 사람 여자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딸입니다. 그 전환을 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이 루폴이라는 사람 각선미는 제가 본 각선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 자기 여성애적 성전환증 그러니까 이성애적 트랜스젠더 성전환증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여성만의 공간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성적으로 자기는 생물학적 여성한테 끌리는데 실제로 이게 다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백화점 여성복 코너에 그 딸이 이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서 브레이지어를 사주려고 데려갔는데 목소리가 걸걸하지만 여자 차림을 했지만 목소리가 걸걸하고 딱 보기에도 남자인 사람이 시중을 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속옷을 착용하는 그 탈의실에. 그러니 이건 얘기도 못하고 또 트랜스젠더 혐오자라고 할까봐. 그 다음에 그 남녀 구분 없는 유니섹스 화장실로 바뀌면서 생리기간에 등교를 안 하는 여학생이 증가를 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섹스 화장실로 바뀌면서 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학생한테 강간당한 여성도 나오고 여학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 강간범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면 여성 교도소로 이감을 요구하는 것도 수백 건 미국에서 수백 건 캐나다도 그렇고 여자 명문대죠. 스미트 칼리지는 트랜스젠더 여성 즉 생물학적 남성에게 입학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대 출신들 조심하세요. 이제 이런 날 곧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여성, 즉 생물학적 남성이 스포츠 여성 부문에서 기로를 경신하고 우승하고 장학금을 차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펠론 박스 종합격투기. 상대방 여성 연출을 거의 뭐 2분 안에 KO 시키고 안와 골절에 뭐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개패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이 레이첼 맥키넌이라고 여성 사이클링 부문에 출전해서 우승했고, 로럴 허바드라는 맨 위 오른쪽 역도 선수는 2등보다 19kg을 무려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리아 토마스는 여성 수영 부문에서 우승했고, 체격의 차이를 보십시오. 수영에서는 0.1초 차이로 간발의 차로 메달이 결정되는데 키만으로 이거 따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은 트랜스 혐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올림픽위원회에서 2015년에 출전 자격 요건을 규정했는데, 여성 부문 참가자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같은 경우에는 10 나노몰 per 리터, 생물학적 여성은 0.3에서 2.4.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허용되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성의 4에서 33배에 달합니다.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쌍방울을 절제하지 않아도 여성 부문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오바마의 성평등 정책, 우리나라에서 물고 빠는 오바마,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데, 그죠?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젠더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신상 기록에도 본인이 원하는 성 정체성으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군 기록부에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기재된 트랜스젠더들은 여군의 탈의실 샤워실 출입을 허용하고, 그리고 군에서 국민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남성 수감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교도소로 이송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이미 수백 명이 이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여성 교도소에 이감된 후에 그 트랜스젠더가 범한 성범죄를 남성이 아닌 여성 수감자의 범죄로 집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지형을 휩쓰는 새로운 젠더 디스포리아 광풍, 즉 여성들이 자기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병은, 정신질환은 압도적인 다수가 남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트렌드가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10대 소녀로. 2012년 전까지는 어떤 과학적 논란에도 존재하지도 않은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젠더 클리닉 수가 2017년에서 1개였다가 6년 만에 360개로 폭증했고, 그 다음에 단 2년 사이에 젠더 디스포리아 사례가 1000% 폭증했고, 2016년에서 17년 성전환 수술을 받는 생물학적 여성이 400% 폭증했고, 성전환 수술 환자가 70%가 여성이에요. 영국도 비슷합니다.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뿐만 아니라 서구 진영의 전체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여성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이런 새로운 젠더 코리아를 조사를 했어요. 일리사 리트만이라는 교수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거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회적 전형이다. 그러니까 동료 집단한테 영향을 받고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받고 부모한테 영향받고 그래서 생긴 거지 이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Public Library of Science 1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10대나 아니면 10대 후반의 여성, 그러니까 10대 그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애들 보면은 유아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젠더 디스포리아 증상이 전무했던 애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평균 16세, 그다음에 80%가 생물학적 여성이고 압도적 다수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선언하기 전부터 뭐 ADHD, 그 집중력 뭐라고 그러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다음에 자폐증, 그다음에 자해, 이팅 디스오더, 식이 장애, 그다음에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집단에서 7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41%가 동성애자이고, 그리고 이들의 부모를 살펴봤더니 무려 90%가
고학력 중상류층 좌익 성향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후에 자녀의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가 13%, 악화가 47%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정치적 성향이 얼마나 아이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죠. 젠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오염된 미국의 교육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사 학습 자료로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너는 누구니?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 지침이라는 책을 쓴 오른쪽에 브룩 패슨 웹이라는 여자인데 내용이 뭐냐?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아기의 몸을 보고 성별을 추측한답니다. 그리고 섹스라는 거는 태어날 때 의사가 배정하는 성, 자의적으로 배정하는 성.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이름과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 행정문서에 기재하고 성교육 책자에 피스팅, 이건 제가 말로 묘사하기가 너무 역겨워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뭐 구강 학문 자극 성교 이 등 성행위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 공부 시간에 조퇴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버지니아주 교내에 노스버지니아인가 노스버지니아인가 교내 아예 교내에 성전환 클리닉을 설치했어요. 대학교로 가면은 아이비리그 포함 100여 개 대학이 호르몬 치료에 학생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한 달에 $10밖에 안 듭니다. 우리 아이는 명문대에 입학했으니까는 이럴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명문대가 더 심해요. 하버드 입학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 자식 이상한 좌익 이념에 세뇌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그게 걱정이 돼요. 우익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의료계와 과학계, 의료와 각종 의료협회 표준 치료 지침이 젠더 어퍼밍 케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그래 너 트랜스젠더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의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동맹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과 소아과 의사들 다수가 사회정의 구현을 1차적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사 맞아요? 과학계는 또 어떠냐? 성전환 치료 수술의 부작용과 우려를 표하는 연구 내용은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합니다. 왜냐? 학술지들이 죄다 제약회사에서 수익이 제약회사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환 촉진하고 위험은 축소하는 연구에만 연구자금을 지원합니다. 대학들도. 여성이 남성 성전환 과정이 맨 처음에 체스트 바인딩, 가슴을 묶어요. 나오지 않게. 그 다음에 2차 성징 발현을 억제하는 피버티 블로커를 주입합니다. 그 다음에 피버티 블로커를 주입하게 되면은 또래 여자애들은 가슴도 나오고 이제 엉덩이도 풍만해지고 이렇게 2차 성징이 발현되는데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크로스 섹스 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주입에 들어갑니다. 100%. 왜냐하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 이 성호르몬 주입은 미성년자가 의사 진단서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메스텍tom이라는 거는 가슴 절제술. 캘리포니아주는 13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펠로플라스라는 거는, 펠로스라는 거는 남사의 성기, 플라스라는 거는 이제 성형수술. 그거 달아도요, 발기도 안 되고 삽입도 안 돼요.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서 핏줄을 연결하고 어떻게 하면 소변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전환 과정에서 드는 시술이나 수술이 부작용이 굉장해요. 골다공증에, 그 다음에 성불능에, 그 다음에 불임에,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폭증에. LA 아동병원 트랜스 청소년 건강발당 소장이라는 조나 올스 케네디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조기 성전환의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립보건원으로부터 $570만 연구비까지 지원받아요. 국민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13세 여아에게 유방 절제 수술을 권장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절제했더라도 나중에 가슴이 있었으면 하면 또 수술하면 수술해서 만들면 된다. 아주 이렇게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제했다가 다시 만드는 가슴은요 그냥 살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생물학적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넘어갑시다. 너무 끔찍해서. 아휴. 차별금지법 적정의료보험 법안, 이거 2010년에 적정의료보험, 소위 오바마 케어라는 법안인데 의료보험사가 성정체성이나 성지하성을 토대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호르몬 치료와 성진환 수술이 보험 적용으로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오리건 등 좌익성향주에서는 가출 청소년과 노숙자에게도까지도 이 빈곤층의 의료보험이죠. 메디케이드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환 치료와 수술은 의료계에서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비만 한 달에 수백 달러이고 가슴 절제술만 해도 평균 $10,000. 그리고 부작용을 겪거나 아니면 자기가 트랜스젠더로 생각했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깨닫게 되는 탈성전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탈성전환 현상을 부인하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가들, 의사라는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 압도적 다수의 탈성전환자가 털어놓은 공통점이 뭐냐? 사춘기 전에는 자기는 젠더 디스포리아 증상이 전무했는데 온라인으로 성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반대성이라는 데 확신을 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 컬트, 이 사이비 종교 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가 생겨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선언하기 훨씬 전에 우울증, 불안장애, 아까 말씀드린 자해, 합식장애, 자폐증, ADHD 등 다른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특히 의료 전문가들이 성전환을 부추겼다고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환 하는 동안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고 정치적으로 급진 성향을 보였다고 털어놓고 있어요. 카이라 벨이라는 영국 16세에 성전환을 시작했는데 20세 성전환을 후회하고 영국의 국립 젠더 클리닉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실하고 불임,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패트릭 미첼이라는 호주 친구인데 이 친구는 12세 때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을 해갖고 성전환 치료 안 해주면은 자살하겠다고 협박해갖고 그 호르몬 치료를 해갖고 가슴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무지 이쁘게 생겼죠. 그랬는데 14세가 되고 나서 자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으로 이주해서 다시 새 삶을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려고 한답니다. 어디서 할까요? 한국에서. 자, 58세 먹 에인즐이라는 세계적인 포르노스타입니다. 본래 생물학적 여성인데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면 트랜스젠더를 무조건 혐오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 의학적인 성전환을 말하는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명칭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남자라고 우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즘 10대는 적절한 조언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성전환이 인생 완사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며 어른은 10대를 10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대 성전환 부추기면 자기 같은 성전환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수많은 단계와 절차와 상담을 거쳐서 안전하게 성전환을 했고 그런 절차 덕분에 현재의 삶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능했다고 하면서 성전환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스피크라는 건 1984 조지 오웰, 게오르그가 왜 나와요? 조지 오웰이 만든 즉슨 1984에 나오는 신조어라는 그 명칭에서 따온 건데 그러니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단어들. 트랜스섹슈얼이 트랜스젠더로 변했죠. 젠더는 수술을 안 하고도 그냥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섹스 체인지 오퍼레이션. 옛날에 성전환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젠더 리어사이먼트 서저리라고 합니다. 젠더 재배정 수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섹스. 이제 바이올로지컬 섹스라는 말도 안 써요. 심지어 의학계에서조차. 섹스 assigned at birth.
출생 시에 배정된 성, pregnant women, pregnant people. 왜냐하면 남성도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남성, 즉 생물학적 여성. 그다음에 vagina는 앞구멍. 이거 정말 여성들한테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가만히 있어요? 그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브리더. 그 개 사육장에서 새끼 낳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블리더, 생리한다고. 그다음에 bodies with vagina, 질 달린 몸. 페도파일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소아성애자. minor attractive person. 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The Lancet이라는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Bodies with vagina라고 버젓이 나와요. 로셸 월런스키, 얼마 전에 사임한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소장이 올린 트위터인데 보십시오. Pregnant people이라고 있습니다. Pregnant women이라고 하나. 이 여자 후임으로 들어온 맨디 코언이라는 아시아계 미국인인데 그 여자는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성이 모유 수유를 하도록 하는 거를 앞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왼쪽에 마샤 블랙번이라는 상원 의원이 바이든이 취임한 직후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여성이란 단어를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후보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대법관 후보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 사회 아주 주변에 아주 극소수 세력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층이 다 이렇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 인준 청문회 통과해서 지금 대법관입니다. 15세 아들 성전을 반대한 아버지가 2년간 아들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었어요.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공직자입니다. 왼쪽에는 핵에너지국 핵폐기물 처리 차관보인데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젠더 왔다 갔다 유동적인 젠더. 샘 브린턴. 근데 절도 혐의가 두 개나 있어갖고 6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차관 레이첼 레바인이라는 자인데 13세 여아들 가슴 절제술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도 2021년인가 22년에 USA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으로 뽑혔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타야 할 상을 다 이렇게 남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정말 화도 안 납니까? 올해 말에 그 에콰도르인가에서 미스 유니버스가 열리는데 그 각국 후보들을 뽑잖아요. 네덜란드의 미스 유니버스 후보 누가 된지 아세요? 트랜스젠더가 돼요. 트랜스젠더. 모유수하는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6년째 호르몬 치료를 받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모유수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돈페리돈이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이 약은 식품의약청이 2004년에 금지했던 항불안장애 작물이 엔타이 엔자이리 드럭입니다. 부작용이 뭐냐? 모유 수유를 하는 임산부가 복용을 하면 아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남성은 젖이 나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젖이 아니라 사실은 분비물이죠. 분비물.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모유 수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비물을 마신 아기한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또 이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성에게 자궁을 이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호주에서 자기 아들에게 모유 수유한 트랜스젠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물을 이용해서.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에밀리 손베리라는 여자인데 자궁경부가 있는 남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티에리 보데라는 네덜란드 정치인입니다. 잘생겼죠? 제가 태어나서 본 남성 중에 미남 3위 안에 드는데 성인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성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네덜란드 교육기관은 4살짜리에게 성전환, 학문성교, 스리썸 뭔지 아시죠? 를 가르치고 구강성교, 삭파가 등 그림책을 나눠준다. 섹스와 젠더는 별개라고 가르치고 피버티 블랑커 사용,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을 부추긴다. 성인과 미성년의 성관계를 정상화하고 소아성애를 부추긴다. 자, 이게 다 겁나 먼 나라 얘기야. 우리나라는 저럴 리가 절대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몽에서 깨어나시길. 2016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입니다라고 무수한 좌익단체들이 주최한 시위에서 나왔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에는 진정서에 남녀의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2021년에 EBS에서 한 위대한 수업이라는 데 참여한 오른쪽에 세 학자 모두 좌익이죠. 폴 크로그만,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 그 다음에 주디스 버틀러. 이 문제적 여자. 이 여자는 포스트 모더니스트고 급진적 페미니스트이고 레즈비언입니다.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성중립론자이고 근친상간 소아성의 옹호자입니다. 소아성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아동도, 그러니까 아동이 어른한테, 미성년자는 성년한테 억압을 받는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쾌락을 느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열거한 날고 긴다는 포스트 모더니스트 학자들, 미셸 푸코부터 시작했고 프랑스와 리오타르 같이 전부 쟁쟁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전부 소아성의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성공회대가 모두의 화장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을 설치한 데 뒤이어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도 성중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미국 주류 언론 맹신하는 한국. 미국의 매스미디어 신뢰도는 36% 전체가.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나눠보면 좌익이 73%로 높고 우익 쪽은 10%에 불과해요. 대중매체 신뢰도가. 그런데 이런 대중매체들의 똥을 싸는 대로 받아먹는 게 한국 주류 언론과 방송과 학계, 언론계, 정치계, 재계,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입니다.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대기자, 어디 가서 대기해야지 이 여자는 글을 쓰면 안 돼요. 트럼프는 푸틴이 발탁한 스파이,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힘입어 당선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여자가 이 칼럼을 쓰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펜앤마이크에 그 칼럼을 쓸 때 이거 다 가짜라고 여러 차례 걸쳐 얘기했어요. 이런 작자가 우리나라 소위 3대 우익 쪽의 3대 일간지라는 신문에 아직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사설을 썼다는 데에서 사과나 정정보도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칼럼 쓰는, 나는 좌익이 왜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 윤평중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을 무너뜨린 트럼프, 정치적 올바름이 사라진 거대한 퇴행의 시대. 이 사람은 정치 PC가 좋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마약 중독자 한 명이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한 퍼포먼스죠. 무릎 꿇기. 이거를 2020년 6월에 미래한국당 초선 국회 10마리가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따라했어요.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제가 이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예지, 김용판, 윤주경, 이용, 이종성, 전주혜, 조태용, 한무경, 허은아. 이 사람을 다 국회의원 배지 떼야 돼요. 국제 정세나 미국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가 단순히 흑인 차별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이고, 나는 그런 미국이란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처음에 경기 시작 전에 성조기의 영원하라 울려 퍼지잖아요. 그럴 때 그 좌익 스포츠 선수들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쥐뿔도 모르는 이 초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이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의원들 퍼포먼스 따라한 거 맞냐고 해서 맞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고.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이론, 즉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오쩌둥이 마오이즘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오쩌둥이 직접 한 말이에요. 마오이즘은 중국식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그리고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워키즘, 즉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워키즘, PC 다 등등 이것은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서구식 마오이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서구 사회에 침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구 사회의 자생적인 이 문화 막시즘을 퇴치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문도 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성인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안다고 생각을 해도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지성인이 되기를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깨어있는 깨시민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